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글에 자꾸 이렇게 몰입되지 말고 글을 좀 거리를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입장이다. 그럼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과 이 입장 사이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논증의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 이 사람이 당연시 여긴 어떤 것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논점을 만들고 또 입장의 차이를 대비시키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을 읽어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해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야 할 무언가. 이것이 바로 숨겨진 전제, 생략된 전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긴 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태아의 이상이 예상되더라도 태아의 부모에게 우생학적, 유전적인 장애나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제 깔고 있지요. 그렇죠?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이 어떤 낙태 허용 규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심한 기형이나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부분 낙태 수술이 행해진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행태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두 개의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외아, 척추분리증과 같이 출산 후 아이의 생존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중증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산모들은 예외 없이 낙태시킨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문외아, 척추분리증과 같이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중증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 없이 낙태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생학적 유전적인 장애나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문외아, 척추분리증,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유전될까요? 생존 자체가 안 되는데 이후에 자기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문외아. 그렇죠? 그런데 유전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는 거죠. 전염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낙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의 규정보다 더 폭넓게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운증후군처럼 일상적 생활이 가능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모들은 대개 낙태를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태아의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로 나왔는데 이 사람의 판단에 기본적인 논리적 전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앞에는 사실들이 쭉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리적인 전제가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라는 거죠. 태아의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장애아를 사전에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장애인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의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정검사에 기초하여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전제를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전제는 파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제시문에 언급된 바로 그 부분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그래서 태아의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었죠. 여기. 그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 장애를 안고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논리적인 두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 2. 그래서 이 논리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낙태 행태를 비판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숨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글쓴이는 낙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글쓴이 입장인 것이지요. 아직 숨겨진 전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낙태를 허용하는 사람들은 왜 낙태를 허용하지요? 출생하기 전에 인간은 그렇죠.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산모의 삶의 가치와 질적인 가치를 또한 따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입장과 대비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태아도 하나의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제에서 곧바로 낙태 허용해서는 안 된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엔 어떤 숨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아도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태아도 인간이라고 바라보는 관점, 전제 3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전제 1-2로 봐야 되지. 1-2. 이 전제, 대전제, 소전제, 그러므로 낙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즉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아주 당연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게 어때요? 전제 2-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2-1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장애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현재의 그래서 장애를 가진 태아에 대한 낙태는 현재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제시문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산정검사를 통해서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아 또한 인간이므로 낙태가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는 차별받아서 안 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태아를 차별하는 것은 현재의 태아를 차별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역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태아에 대한 낙태 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이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전제의 첫 번째 전제에 대한 그 이후 소전제가 생략돼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전제에서는 그 앞에 대전제가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틀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아도 인간으로 보고 그리고 모든 장애는 차별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본